2020년 10월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행사에서 한국의 가수 BTS는 하나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상의 이름은 벤 플리트 상입니다. 벤 플리트 상은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1957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창립자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95년부터 수여되고 있는 상입니다. BTS의 RM은 수상소감으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특히 의미가 크다. 우리는 두 나라가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RM의 이 수상소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도 느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의 문제점도 느끼지 못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10월 11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네티즌들이 RM이 언급한 한국전쟁과 두 나라, 즉 한국과 미국이 겪은 고난과 희생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보도합니다. 보도와 함께 BTS의 수상소감 내용이 퍼지면서 이날 BTS는 웨이보 검색 차트 3위에 오를 만큼 중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도 도저히 중국 네티즌들이 무엇 때문에 열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RM은 한국인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중국인이라 화를 내기로 결심했다. 내 분명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BTS의 팬클럽을 그만두었다. 대체 중국인이라 왜 화를 내기로 결심했는지 이유는 모호한데 팬클럽을 그만두었다는 액션만 확실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다른 네티즌은 중국인들은 BTS 앨범을 사고 투표를 했는데 BTS는 왜 중국인의 감정을 무시하는가? BTS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BTS가 대체 왜 한국도 아니고 중국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의 네티즌은 중국의 국가 존엄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BTS는 이전에도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했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BTS는 항미 원조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항미 원조란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애국주의, 영웅주의, 고난 극복의 의미를 담은 항미 원조 정신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었을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BTS가 북한 가수도 아닌데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것을 BTS가 왜 존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 영토가 아닌 한반도에 들어와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대한민국 국민인 BTS가 왜 존중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반응은 상당했습니다.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과 티몰 등에서 삼성의 갤럭시 S20 BTS 에디션 관련 상품도 사라졌습니다. 앞서 중국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중국인들이 BTS의 수상소감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BTS가 수상한 벤 플리트 상의 창립자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이 과거 6.25 전쟁 당시 중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육사 동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차전으로 유명한 조지 패튼 장군의 휘하에서 미 3군단을 이끌고 과감한 기동전을 구사했던 명장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벤 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제8군을 지휘하게 되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엄청난 물량을 앞세운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향방은 알 수 없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중공군의 물량 공세를 맞서기 위해 벤 플리트 탄약량 또는 벤 플리트 포격으로 불리는 전술을 만들어냅니다. 벤 플리트 포격 전술은 간단합니다. 중공군을 화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포병의 탄약 통제 보급률을 5배로 늘려 무제한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소모되는 예산이 과도해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포의 화력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벤 플리트 장군은 이를 무시하고 105mm 포는 300발, 155mm 포는 250발, 8인치 포는 200발, 175mm 포는 250발을 쏠 수 있게 하여 중공군을 향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포를 쏟아부었습니다.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벤 플리트 장군이 혈세로 만든 탄약을 펑펑 날리고 있으니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벤 플리트 장군은 미국 의원들에게 한국에 와서 적군 시체와 포로들을 보라.
전쟁터에 오지 않을 거라면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말라며 무시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후에도 벤플리트 장군은 끝까지 미국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중공군의 물량전으로 동부전선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벤플리트 장군은 공군기 165회 출격 및 41,000발의 포탄을 퍼부어 짧은 시간 동안 중공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군에게 41,000발의 포탄을 퍼부은 적장 벤플리트의 이름이 걸려있는 벤플리트상을 BTS가 받았으니 과거 치명적 타격을 입었던 트라우마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후 중공군은 벤플리트 장군의 화력 앞에 보병 위주의 기동전술을 포기하고 고지전으로 전술까지 바꾸게 됩니다. 결국 벤플리트 장군은 수적 열세를 화력으로 극복한 공을 인정받아 1951년 7월 불과 3개월 만에 대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전쟁이 막바지로 넘어가면서 휴전 분위기가 형성되자 벤플리트 장군은 한국군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그는 한국군의 문제점으로 우수한 장교 인력이 부족하며 사단급 이상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부족하다고 짚으며 1951년 10월 경상남도 진해에 육군사관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4년제로 재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 조직도 10개 사단에서 20개 사단으로 늘려 한국군의 정예화와 현대화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에서 영광의 순간들만 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벤플리트 장군의 외동 아들인 벤플리트 주니어를 6.25 전쟁에서 잃게 된 것인데요. 벤플리트 주니어는 미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신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돕겠다며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벤플리트 주니어는 제3폭격비행단 소속 공군대위로 B-26 폭격기를 몰고 북한 후방의 보급로를 타격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1952년 4월 3일 벤플리트 주니어는 평안남도 순천의 철도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야간 작전에 나섰다가 실종되고 맙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미군 수색대가 시신 수습을 위해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참모들은 수색을 확대해 벤플리트 주니어를 찾자고 건의했지만 벤플리트 장군은 동요 없이 내 아들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작전이 많다라고 말하며 아들의 수색 작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리게 됩니다. 아들의 수색을 중단하는 명령을 직접 내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 후로도 종종 벤플리트 장군은 가끔씩 아들이 실종된 지역의 지도를 말없이 바라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옥구 비행장의 기지사령관의 배려로 벤플리트 주니어의 침실과 유품을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벤플리트 장군은 아들의 유품을 보기 위해 옥구 비행장에 종종 들렀다고 전해집니다. 벤플리트 장군의 사례는 최고사령관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최전선에 내보내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6.25 전쟁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맹활약한 벤플리트 장군이 중국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텐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외신들까지 이 사태에 뛰어들며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논란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삼성과 휠라 같은 대형 업체들에 대한 정치적 지뢰가 깔려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BTS의 트집을 잡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BTS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중국 외교부가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BTS 관련한 논란에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한국15 공식 사이트에서도 BTS 관련 보도기사가 삭제되었고 웨이보에서도 자극적인 반응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나서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BTS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든 것인데 상식적으로 외교부에서 우호를 도모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중국 네티즌들이 갑자기 그에 따라 태세 전환을 한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중국 정부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었던 중국 내 BTS 관련 논란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그라드는 별것 아닌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벤플리트 장군과 벤플리트 주니어 대위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BTS의 벤플리트상 수상을